부동산 시장이 또 쉴 틈 없이 규제가 막 쏟아지고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과연 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또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아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굉장히 혼돈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더 펼쳐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혼돈이 시작되고 좀 껌껌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가려면 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빛으로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 기준에 맞춰서 부동산을 보는 시야라든가 시각의 어떤 변환점을 좀 가져보신다면 부동산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해하시는 매도 매수 시점들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궁금증들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정리 차원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세미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예측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하려면 변수들이 몇 가지가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부동산 정책적인 어떤 결정들, 정부가 내놓는 결정안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지표라든가 아니면 또 그 내재 안에서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호재들의 산재에 따라서 부동산 지표들이라든가 가격들이 얼마나 많이 변동이 되고 앞으로도 변동될지에 대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귀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어디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제는 궁금하지조차 않을 만큼 정책을 피해가는 정책에 맞서지 않는 그런 시장이 자꾸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의 시장이 지금 시작되어져 있고 규제의 단호함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풍선 효과들, 뭐 경기권으로 간다던가 30대한테 어떤 주택을 지어진다던가 또 30대의 갭 투자, 1인분 가구에 대한 어떤 규제들, 대출 규제들이 연이어 있으면서 그런 규제들이 막연하게 조금 풀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주어지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금융 정책이라던가 조세 정책, 또 가격에 대한 어떤 정책들, 규제 정책들이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또 완화됐을 때 부동산의 어떤 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차후에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경기인데요. 부동산의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전반적인 어떤 지표들도 굉장히 암울하게 보여지는 것도 우리가 좀 더 부동산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하고 또 가장 큰 돈이 되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너무 확고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주었으면 하겠다 싶어갖고 실물 경기 현황이라든가 부동산 경기 사이클 또 금리의 변동이라든가 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정책과 어떤 경기는 개인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책은 피해가라고 하고 소낙비도 피해가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은 피하고 보자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라든가 뭐 다른 대체 상품으로 많이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기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손을 놓고 어떤 경기의 추이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건데요. 부동산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찾아본다면 그런 호재들에 맞춰서 내가 투자할 곳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자 하는 부동산의 어떤 앞으로의 향후 전망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망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신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요. 규제 시대에서는 그러면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전략적인 마음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은 사실은 집에 많은 수요, 그것도 아파트에 많은 포커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미래 가치 입지에 주목하기보다는 당장 오늘 아파트의 차익이라던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 아니면 이러다가 내가 평생 집을 갖지 못할까라는 젊은 세대의 불안감들이 더해져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올라가고 쥐어지지 않는 어떤 풍선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미래 가치를 조금 더 본다면 지금 마구 잡아서 내가 지금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일단 잡고 보자의 어떤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이거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하려는 물건들이 이런 기본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라든가 어떤 시행 계획 등에 맞춰서 조금 더 극대화되고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가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너무나 저희 물론 이제 가구가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집만큼 사실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가져야 되는 그런 필요악인 건 맞지만 부동산을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조금은 보유 금액에 따라서 좀 차별화 두고 그 보유 금액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조금은 더 미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으로 투자 상품을 좀 더 다양화시켜 보는 것도 지금 시대 정책이 혼란스럽고 또 규제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시대에는 조금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3기 신도시의 방안들을 주로 두고 보면은 발표할 당시에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자족 신도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고 또 교통망을 확보해 준 다음에 자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건 결국은 지금 있는 도심 속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 나가야 할 그런 투자 상품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가치라든가 어떤 생각의 어떤 전환점만 가지신다면 중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포인트는 똑같듯이 그 포인트에서 각양각색의 어떤 부동산을 보는 시야를 좀 넓혀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발 물러서서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사이클이 굉장히 긴 시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 또 내가 하루 아니면 월 연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이라든가 내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전의 가치는 사실은 굉장히 한계적입니다.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또 부를 이룰 것이라는 목표성을 가지고 본다면 대출 규제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되어져 있고 투자의 어떤 접근 방법이 제한적이라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물건을 많이 보고 막 그 마음이 급하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상당히 집에 와서 보면 사실은 내가 이거 나 사지 않아도 될 물건들을 가져와서 굉장히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그런 혼돈을 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시간적으로 쫓겨가는 세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그런 마음의 평화로움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경기의 변동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저희 정책적으로 그 표를 좀 보시면요. 공급 정책이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임대주택의 확대라든가 청약제도 이미 다 발표된 것들입니다. 호황기 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확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축소 두 가지 방안을 쓰고 있는데요. 침체기에도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시장에서 어떤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증폭된다고 한다면 증폭 수요만큼 공급을 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원리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시라든가 신도시 이후 3기 이후의 신도시까지도 사실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심 곳곳에 핵심지죠.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부지들이 다 임대주택화시키고 있는 그런 정책들도 펴고 있습니다. 도심의 예전 같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그곳에 어떤 청년들이라든가 임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급 공간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어떤 확대 공급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계에는 사실은 이런 정책을 굳이 정부가 쓸 필요가 없겠죠. 조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3법 중에 조세 3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취등록세의 체감부터 많이 틀려져서 취등록세 때문에 못 사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만큼 예전에 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주택자를 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월 1억까지 연 1억까지 낸다고 하면 사실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면 800에서 한 1,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어떤 체감이
실감률은 굉장히 뭐 반항률이라 하죠. 조세 저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급을 확대하고 이런 어떤 부동산을 좀 더 응축시키고 축소시켜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제 시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에 대한 대출 정책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대출 규제는 이미 앞서서 40%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있었죠. 거기에서 가장 전세자금 대출까지 하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내 집을 갖지 않는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까지도 왔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의 임차 임대 시장이라든가 매매 시장이 조금은 축소될 것이라 예측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경하게 그렇게 갈 구도를 정책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좀 올라가는 듯하고 지금 당장은 매물이 없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한 수단이 아닐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계 정책도 이미 많이 나와져 있죠.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원가 연동제라든가 채권 입찰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황기에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침체기에는 완화를 해주는 편입니다. 2012년, 13년도에 보면은 굉장히 완화 정책들이 많이 있으면서 부동산이 많이 다시 호황기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조금 더 이런 플로어를 조금 더 인식을 하시고 조금 보신다면 앞으로 내가 향후 5년, 향후 10년 안에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해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소유를 한다면 그것이 어떤 방향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부동산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어떤 프로그램,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 내 자산의 프로그램을 좀 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랑하는 주공이죠. 잠실 주공 5단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풀어졌던 2006년도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3억 5천만 원에 해당을 하는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이죠. 그 뒤로 8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20억을 호가하는 그런 부동산 시장을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냐면 8억 6천대에서 보기 때문에 와 이게 뭐야 3배가 올랐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시장을 본인이 보고 싶은 한정적인 시장 보여지는 시장 안에서만 보지만 그 전에 있는 상황까지 좀 본다면 좀 더 그 전 단계까지 봐준다면 어떤 텀을 봐준다면 2006년도에 13억 5,3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호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한 15년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16년 대비 62% 상승, 보시듯이 12년 대비 253% 정도 상승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6년 대비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이런 상승폭까지는 가지 않고 모든 물가들이 사실은 이 정도의 그 상승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음마아파트죠. 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2006년도하고 현재를 비교해 보신다면은 10억, 11억대에서 20억대로 한 9억 정도 올랐습니다. 가장 우리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2012년도를 보신다면 7억 1천만 원이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정책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그럼 개발 호재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물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병점역이 생길 때만 해도 지금 현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요. 답이었어요. 지목이 답인데요. 지금 병점이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지가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개발지에 대한 어떤 지가 상승률에 대한 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새마 역세권도 굉장히 일례로 들어드리기 좋은 곳인데요. 새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새마역에 대한 어떤 발표라든가 도시계획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도시계획이 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사의 묘지, 지목의 묘지인 것이 일반 상업지구로 바뀔 만큼 지가, 그러니까 땅이 변모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어떤 상품을 너무나 한정시키게 된다면 사실은 나의 부동산 자산도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가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고 그런 어떤 조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항, 트러블을 갖고 있고 규제의 어떤 증폭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폭이라든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에서 조금 이렇게 다양화시키는 방법들도 조금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목해야 할 개발 호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수학을 할 때는 뭐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고 영어를 할 때는 뭐 형식을 외우잖아요. 그런 똑같이 늘 암기해 두셔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는 뭐 이제 도로죠. 고속도로, 도로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신도시, 인구의 유입 있죠.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고 집가라든가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 산업단지 일자리라는 곳은 결국은 돈을 쓸 수 있는 페이퍼 직장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도심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관광 레저죠. 뭐 어떤 관광의 이슈가 있는 곳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집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 한 3개 정도만 된다 해도 마음 여유 있게 놓고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떤 텀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좀 짧아졌죠. 뭐 특히나 뭐 1년새, 2년새, 한 달새, 하루새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시장 안에서는 사실은 나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한다는 거. 나도 재빨리 한 달 안에 뭔가의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한 달 시장에서는 나도 한 달 안에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매수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산을 자치 실현을 할 때는 보통 뭐 5년에서 10년까지도 갖고 계시는 폭이 있어서 조금은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좀 보시고 투자 상품의 다양화 또 이런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신다면 혼돈스럽기도 하고 좀 어둡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 더 밝은 지표로 나의 어떤 투자 성향이 또 나의 자산이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